정치인의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여부라고 봐요. 내란죄이냐 여부인데, 내란죄 구성 요건을 보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논쟁을 가지고 현재 있는 사건을 논쟁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이나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다툴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건이 97년 4월 달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내란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죠. 네, 이게 12.12와 5.18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두 가지예요. 국헌문란 목적을 뭘로 봤냐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강압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봤어요. 이게 해당이 되죠?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는. 네, 대법원 판례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폭행이나 협박, 공포심 조장까지를 넓은 의미의 폭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최광의로 해석을 예, 하고 있는 이것도 것 맞죠?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12월 3일 계엄 이 사건을 한번 미리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내란죄일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포고령 1호입니다. 국회활동 금지, 헌법기관의 무력화. 이 첫 번째 헌법기관의 무력화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는 빼박 증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 국무위원 강압을 국헌문란으로 본 거잖아요. 12.12하고 5.18에서.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기관 중에 대통령 국무위원 앞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국회. 국회예요. 헌법기관 중에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국헌문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 시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침입했다든가 뭐 강제 침입의 의도를 갖고 서로 다투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강제 침입을 하고 또 체포 시도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거 이상 국헌문란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봉쇄, 위협, 공포심 조장, 이거는 우리 12.12나 5.18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했던 넓은 의미의 폭동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판단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세요? 그거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사실관계는 뭐 그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봉쇄했죠. 그 다음에 공포심, 왜 아니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공포심이 조장돼야 안 돼요. 이 사실관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행위만으로 성립이 될지 여부는 아, 제가 아까 추가적인- 말씀드렸죠. 포고령 1호가 뭡니까? 국회 활동의 금지예요.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목적을 품었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헌문란의 네, 목적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상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자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정확한 후보자님.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관계에 관한 거고요. 네, 포고령 1호는 이거 국가 문서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특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특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포고령 1호라는 것도 증거로서 수사나 재판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 것은 그게 맞습니다. 증거가 된다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거는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 포고령 1호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된다면. 증거가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분 더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돼요 이거는. 뭐 불리한 증거를 떠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느냐 여부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이제 그 판관의 재량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되느냐 여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논란의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요 이 중대성이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에 더 설명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 이 12.3 계엄 사태는 지난 97년 대법원 내란죄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내란죄를 피해갈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형사소송의 결과에 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97년 대법원 판례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십니다. 동의하시죠? 예, 기준으로서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